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제가 5만 명이 넘었네요. 구독자님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정말로 생각을 못했고요. 참 이런 유튜브 운영이 제 일상에도 참 큰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가끔 오늘 할 이야기들 중에도 이렇게 스프레이라든지 일렉트로 스프레이라든지 그 다이캐스팅 얘기를 할 거지만 약간의 그런 전문적인 지식도 들지만 사실 이 유튜브라는 영역이 제가 하던 일, 그러니까 본업하고는 완전히 이게 동떨어진 일인데 이런데 이렇게 취미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는 게 물론 운도 정말 많이 따랐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구독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지만 생뚱맞은 이런 데에서 뭔가 이렇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다 보니까 좀 더 삶에 있어서 진취적이고 좀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선택을 할 때 직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는 연구소나 학계라든지 좀 더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던 제 모습에 좀 더 도전을 할 수 있고 진취적이며 이런 삶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한번 이런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한번 항상 삶의 진취적인 모습을 한번 찾도록 노력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말 크게 얻었고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도 참 돌이켜봐도 항상 참 유튜브를 만들면 이렇게 취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참 재밌지만 신기함이 매일매일 이렇게 색다른 그런 것들을 항상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해야죠. 안 그래도 댓글에서 계속 많이 이걸 알려주셨는데, 오늘 주식이 쭉 이렇게 갑자기 중국발 이런 소식들, 주문이 떨어졌다라든지 여러 가지 리콜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안 그래도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제가 미국에 있어서 그런지 제가 조금 더 빨리 소식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런 딜리버리 얘기라든지 판매량 그런 거를 제가 미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그 다음 화제가 되죠. 지난 블룸버그 이야기 때와 비슷하게 이것도 좀 운이 따랐겠죠. 근데 이 요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댓글에서 지적해 주신 게 중국에서 주문이 이제 확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번 이제 5월이라고 해야 되나요? 4월 달은 어느 정도 이제 세게 나왔으니까. 근데 일렉트랙에서도 얘기했고 저도 어느 정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게, 그리고 요 CNBC 얘기도 또 하긴 해야겠군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주문량이 이제 팡 떨어졌다. 그렇지만 CNBC는 지금 이 소스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소스가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을 트래킹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도 제가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딜러 어소시에이션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다른 나라는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트래킹하기가 쉽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거는 결국 테슬라의 그 분기별 테슬라 발표를 들어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지, 사실 그 외의 것들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추측을 좀 베이스한 게 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정확하게 알기란, 특히 중국이란 나라는 정보가 제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완벽히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성이라든지 지난 테슬라의 그런 딜리버리 행태들, 그리고 늘 이렇게 메이저 언론들이 계속 테슬라의 딜리버리를 엄청 비판했지만 결국은 테슬라는 계속 잘 팔아왔죠. 이런 패턴들이 계속 너무 많이 반복돼서 좀 신뢰를 잃어가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걸 온전히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쯤 되면 SEC는 지금 일론 머스크도 당연히 그 트윗도 당연히 막아야 되지만, 이런 메이저 언론사들도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주는 정도라면은 이 메이저 언론사도 어느 정도 제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이것도 일종의 FUD가 아닌지, FUD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이런 트윗에 그런 FUD에 대해서 여전히 해킹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치만 사람들이 이런 프로덕트를 많이 가졌을 때 이제 당연히 차를 다 잘 받으면 그런 것들은 다 수그러들죠. 여태까지 항상 테슬라는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해왔고요. 그래서 일단 아직은 누누이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일단 이번 분기 정확히 봐도 안 늦는다.
그치만 얼마 전에 이런 테슬라의 Q2 디맨드가 불과 한 달 전에 어마무시해서 이미 생산량을 넘어서 이제 다 팔았다 뭐 이런 식의 헤드라인들의 기사를 본 적도 있는데, 갑자기 요번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를 또 신뢰하기도 쉽진 않은 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100% 믿을 수는 없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게 다 맞다고 쳐도 중국이라는 공장은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매번 그때도 딜리버리가 좀 줄을 때면은 이제 좀 덜 팔리나 20% 30% 줄었을 때도 과거 기사들을 보면은 결국 그 유럽 수출량이었죠. 지금 중국에서 꽤 많은 차들을 유럽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긴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나 가지고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매우 힘들다 이 얘기하기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뭘 믿고 이렇게 자꾸 헤드라인을, 메이저 언론사들은, SEC는 이런 게 정말 몇 번 더 반복되면 일론 머스크 뿐만 아니라 이런 데도 다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 좀 너무 한 것 같은데, 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아직은 100%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그런 배터리 광물 수집하는 것들 지금 벤더들한테 더 많이 만들려고 계속 푸시를 하고 있죠, 테슬라가. 과연 차가 안 팔리면 그렇게 할 거냐는 거죠. 자, 이제 배터리 소식들인데, LG는 이 GM하고 NCMA 공장 만들어서 뭐 2023년 4년에 뭐 GM하고 이제 잘 한다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되려 테슬라가 이걸 더 빨리 쓰게 생겼거든요. 지금 중국 상하이 빌트인 모델 Y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NCMA 차세대죠. 차세대 인재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입니다. 까지 쓰는 거를 이제 쓰려고 하는 것 같다는 이제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죠.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프로덕션이. 차가 안 팔리면 과연 이렇게까지 하겠냐라는 거죠. 기존의 광물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막 진전되고 있고, 지금 CATL도 엄청 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 새어나오는 소스에 따르면은 이렇게 증산하는데, 과연 차가 지금 안 팔리나? 뭐 안 팔려도 유럽에 수출하겠죠. 그러니까 프로덕션은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게 지금 루머가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덕션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100번 양보해도 판매가 덜 될 수 있지만 그걸 딴 데 팔고 있다라는 얘기죠. 수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심지어는 저 판매가 잘 안 된다라는 것도 소스가 CNBC에서 밝혔듯이 정리하면 믿을 수가 없고, 과거의 그런 패턴을 봤을 때 저분들이 너무 그런 살짝살짝 이 판매량이 변동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 그리고 각 분기별로 어직은 얘기했죠. 항상 분기 초반이 적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월 말에 다 끝나고 봐도 늦지 않는다. 테슬라의 판매량은 결론적으로 완벽하게 트래킹하기, 달마다 트래킹하는 건 매우 쉽지 않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SEC가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SEC 조사 때문에 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 트윗을 또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요, 일론 머스크는 트윗에 이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도 되는지, 지금 비트코인 하고 지금 하트가 깨졌다는, 그래서 지금 또 기사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을 다 팔았냐? 그리고 그 다음 트윗으로는 I miss you 그러더니 이거 차트, 여기 차트 보면 이게 비트코인 차트 같이 보이죠. 이게 지금 쭉 내려가는. 예.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또 비슷한 행태가 이게 보이니까, 일론 머스크는 트윗 좀 너무 많은 이런 이슈를 만들어내서, 덕분에 제가 이야기할 거리가 진짜 많아지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예, 그래서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 이건 역시도 2분기 때 이 발표를 봐야겠죠. 그리고 그 장부를 보면은 좀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캐시플로우라든지 현재 그 현금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으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이거 뭐 팔았다는 얘기도 아니고 어쨌든 하트가 깨졌다는 얘기인데 너무 비유적인 얘기라서 지금 기사가 막 난무하는데 이건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장은 벌써 조금 반응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좀 안타깝다라는 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차라리 진짜 말을 말던가 그냥 다 팔고 정리를 하던가, 참 깝깝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외에 이제 경쟁사들의 소소한 소식이라든지, 이제 테슬라 플레드 모델 S 얘기로는 뭐 이거 엄청 빠르다라는 거는 이미 제가 전에 얘기를 했었죠, 스펙상으로. 근데 이제 제이 레노라고 자동차 연예인이자 자동차 수집 광이신데
캘리포니아 베이커필드에서 이제 테스트를 한 거죠. 거기서 지금 쿼터마일 400m 뚫는데 9.247 세컨으로 이 정도면 뭐 그때 예측했던 나왔던 스펙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이건 부가티 시론 스포츠보다 훨씬 빠른 이거 고작 10만 불짜리 세단, 10만 불 좀 넘는 세단인데 이건 뭐 수십억에 달하는 슈퍼카를 압도하는 참 이런 게 테슬라의 매력이긴 하죠. 이건 이제 4680 배터리는 아닙니다. 18650 배터리지만 어쨌든 트라이모터 시스템이고 100까지 가속한다라든지 최고속 스펙은 똑같습니다. 이제 주행거리가 근데 4680이 훨씬 더 길죠. 뭐 물론 추후 업데이트돼서 더 빨라질 수도 있겠으나 100까지 가속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60마일 기준으로 2초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이하로는 지난 영상에 인트로로 썼던 그거 이제 애니메이션화 한 건데요. 다른 유명 유튜버 분이. 근데 그런 보조 장치가 있지 않고서는 그리고 타이어를 슬릭 타이어라든지 그러니까 정말 트랙용 경주용 타이어가 아니고서는 뭔가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이 이하는 제가 볼 때 물리적으로 가능할런지 뭐 여튼 그렇지만 이미 엄청난 스펙 그리고 쿼터마일 뚫는 속도까지도 진짜 어마무시하다. 정말 슈퍼카의 성능은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이 아니다. 물론 핸들링이라든지 코너링에는 이제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이 그런 극한의 코너링을 글쎄요. 특히 저같이 미국에 있는 경우는 너무 이게 직선도로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는 그런 걸 느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는 많은 만족도를 올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소식으로는 이제 웨이모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이제 구글맵과 연동해서 실제로 그 피닉스 에리아에 좀 더 저변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서비스를 늘리려고 하는데 여전히 지역 뉴스를 보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여기 아직 갈 길 멀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변을 확대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은 제 생각엔 경쟁하기보다는 지금 이 판이 지금 쭈그러들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잘날 수가 없거든요. 다 상생을 해야지. 지금 이 아이 생태계가 쭈그러들고 있기 때문에 부디 웨이모도 이거를 좀 확대하는데 좀 일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기는 견제도 많아지고 쉽지 않습니다. 지금 판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웨이모는 저는 많이 응원합니다. 어쨌든 이제 구글맵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이캐스팅에 관한 얘기인데요. 테슬라는 결국 차를 다 찍어내려고 합니다. 모조리. 프레몬트 공장에서도 모델 Y 이제 앞을 찍어내는 거죠. 뒤가 아니라 이제 앞도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트가 몇 개 없죠. 그래서 이제 용접하는 공정이라든지 많은 공정들이 이제 생략됩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를 함에 있어서 프로세스를 더 이제 간소화해서 더 확실히 자동화를 이제 사람 손을 많이 줄이고 공정 역시 단순화해서 이제 커스트를 엄청 올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다이캐스팅에서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물론 알로잉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루브리컨트 그러니까 서페이스 트리트먼트거든요. 이 표면을 잘 이렇게 떨어지게 그러니까 다이캐스트가 틀에 넣고 붕어빵 같이 찍어내는 거지만 붕어빵이야 그 철이랑 우리가 먹는 그냥 밀가루를 굳혀서 나오는 거 이렇게 떨어지지만 밀가루 얘기하니까 보통 이제 미국에 호텔에 가면은 와플 할 때 그 버터 칠하지 않습니까? 와플 기계 이제 와플이 잘 떨어지게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으로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테슬라 같이 엄청 크게 찍어내고 많이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표면 처리를 잘 안 했을 시에는 크랙이 생기고 그리고 디포메이션 그 온도가 엄청 올라갔다 내려오기 때문에 수축이라든지 이 모양이 온전히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팅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이런 일렉트로스태틱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 쿨링 다운 했을 때 우리가 찍을 캐스팅과 이걸 떨어뜨려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각광을 받고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여기 이 루브리컨트 이 표면 처리해서 이걸 잘 이제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좀 미끈하게 만들어주는 이 물질이 물을 좀 많이 쓰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디펙이라든지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고 플러스 계속 얘기하는 테슬라는 그 물 사용 때문에 하도 호되게 당하고 있죠. 기가 베를린이라든지. 그래서 어제 기가 베를린에서 그런 스타트업들의 영향 등으로 이미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물 사용량을 확 줄여서 이제는 모델 Y 어셈블리뿐만 아니라 배터리까지인데
예, 여기서도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워터 프리 일렉트로스태틱 루브리컨트를 만들려고 부단히 요 다이캐스팅 테슬라 대비해서 지금 이 업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큰 파츠를 얼로잉을 온도를 확 올렸다가 저걸 틀에서 어떻게 그 중에 신기 툭툭툭툭 떨어뜨릴까? 그거의 키포인트들은 이런 루브리컨트들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게 파츠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를 더 유니폼하게 코팅을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기술 개발이 더 그런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